안녕하세요. 증시를 날씨로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네, 9월에 접어들면서 더위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증시 날씨는 대외 변수로 급락했던 반도체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코스피가 3,160선을 회복한 가운데 이렇게 하늘이 다시 맑게 갠 모습입니다. 특히 전일 각각 4%, 3% 넘게 하락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은 1%대, 2%대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날씨 살펴보시면 조선주에는 이렇게 맑고 쨍쨍한 하늘이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 예산으로 정부가 300억 원을 신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을 올리면서 국장의 강력한 예산 지원으로 곧 군사적 측면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자 하나그룹의 미국 군함 수주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하나오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HJ중공업, 세진중공업, STX 엔진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 이후 기업들의 자동화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생성형 AI 확산 이후 투자자 관심이 피지컬 AI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로봇 산업이 이제는 구조적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보티즈와 현대무벡스를 최선호주로 제시했고요. 현재 산업용 로봇에서는 러셀과 현대무벡스가, AI 테마에서는 알체라와 시메스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안주도 계속해서 쾌청한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960만 명이 사용 중인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영향인데요. 그 여파로 오늘 센즈랩과 한싹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역시나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주요국 증시에서 EU가 우크라이나 병력 파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자 방산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이런 흐름이 국내 방산주에도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방산 업종에도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중국산 공장 규제 강화와 중국의 AI 자립 움직임으로 휘청였던 국내 반도체주,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흐린 뒤 맑은 날씨가 연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업계 같은 경우에는 FDA가 의료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지방간염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지표 도입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상 비용과 환자 부담은 줄고 신약 개발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늘 제약 바이오 업계에 투심 쏠리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6일부터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됩니다. 국내에서는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ST큐브 등이 참가한다는 소식에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 날씨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현대무벡스입니다. 맑은 날씨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로봇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 속에서 같은 로봇 업종 내에서는 성장성에 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춘 희소한 종목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오늘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올릭스도 마찬가지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리포트에서 국내 바이오텍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올릭스를 포함해 4곳뿐이라면서 임상 결과 및 계약 공시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올릭스가 다수 빅파마와 추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현 주가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돼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안과 관련된 이슈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맑은 날씨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며 주가에 쨍쨍한 햇빛 받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LG U+ 같은 경우에는 LG U+와 KT가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 의혹 관련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LG U+는 한시 기준 전거래 대비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KT와 LG U+를 공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9월 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군함 수주를 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보좌관이 SNS에 곧 군사 부문에서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필리조선소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사실상 한화의 미국 해군 군함 발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 시장의 80%는 군함 건조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실제 한화는 군함 사업 확대를 위해 호주 오스탈 지분까지 인수하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스탈은 미 호주 해군 함정을 건조해온 회사로 매출의 79%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약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연간 건조 능력을 한 척에서 최대 20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존스법이 적용된 선박 수주가 이어질 경우 수익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2015년 존스법 적용 MR 탱커 계약은 시장가의 4배 가격에 수주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백악관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며 한화가 미국 조선 시장에서 군함을 포함한 고수익 물량을 확보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9월에 첫 거래일 급락했었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 0.9%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다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무려 9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조선과 방산 주도주들 살아있고요. 또 성장주인 로봇주죠. 제약바이오에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섹터 내에서 종목별 순환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 6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제 조정이 좀 선 조정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뉴욕 증시가 이제 쉬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네. 조정을 좀 받았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 의미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개장 때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게 3,100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을 수 있는 어제 같은 경우 1.5%가 밀리면 오늘도 그 정도 밀렸다라면 당연히 6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었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뒤에 딛고 일어섰다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외국인이 물론 들어왔다라는 거,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떠받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지금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가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정도면 7만 전자 탈환이 가능해 보입니다. 7만 전자를 깬 이후에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때 기존 주도주가 갈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데일리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지금 2차 상승, 그러니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조선방산 원전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역시 시장은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느냐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딱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모습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60일을 깨고 내일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것도 의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안 깨고 들어온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수가 60일 이동 평균선을 안 깼다라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지금 정기국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또 노이즈가 들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오늘 또 노란봉투법이 또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지수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60일선을 지지해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7만 전자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일리 아스닥 통해서 시장 이슈와 테마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데일리 아스닥 첫 번째 테마는요. 의료용 AI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간만에 의료용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 루닛의 수주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용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인데요. 오늘 로봇주들 다시 한번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걸 FOMC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성장주들 계속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변동성도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이 로봇주들입니다. 종목별 순환매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챙겨보시죠. 세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인데요.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한다라는 소식 오늘 들려왔습니다. 앞서 납토의 경우에는 5%, GDP의 5%로 올려잡았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3.5%로 좀 맞춰진 만큼 국방 예산도 30조 원가량 늘어난다라는 점 시장의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의료용 AI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닛이 스페인에서 단독 수주를 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좀 이 의료용 AI에 대한 수급도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의료용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루닛 같은 경우 뒤가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스페인에서 이제 유방암 검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의료용 AI라고 한다라면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 AI가 차용주가 딱 병원에 갔을 때 차용주가 몸속에 무슨 이상한 병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사진 판독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그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뇌 질환이라든지 유방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진 판독을 통해서 이게 질환이 있다 없다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닛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가격 메리트까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루닛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의료용 AI 관련주들이 동일하게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하나 정말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없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이제 빈집이었네라는 인식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외에 또 글로벌 수주에 대한 모멘텀 몇몇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오늘 의료용 AI가 하나의 모습을 보이지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각각 개별적인 모습들 그리고 개별적인 수급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종목들 부각될 때에도 다소 소외됐었던 의료용 AI인데요. 그만큼 가격적 메리트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관련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루닛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어떤 종목들 체크해 볼까요? 일단 루닛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의 한 지방주 자치주,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도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방암 검진에 대한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닛을 이제 보시는 분들의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은 매출이 있는데 수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 PSR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매출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바뀌는데 다양한 매출처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수출 모멘텀이 상당한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스페인을 필두로 해서 유럽 각국에서 이렇게 유방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루닛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지금 의료법에 대한 부분들,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트상으로 보면 저 음봉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지금 루닉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루닉 같은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유로핏인데요. 유로핏 같은 경우 글로벌 알츠하이머 표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핏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주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알츠하이머는 이제 뇌 쪽의 이제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진 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뉴로핏이 나서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모습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다른 이슈가 있죠. 루닉과 뉴로핏이 각각 다른 유방암 치료와 알츠하이머 각각의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루닛이 올라가면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있죠. 뷰노입니다. 뷰노 같은 경우 차트를 놓고 보니까 뷰노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상당히 재밌는 모양이에요. 재밌다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모양을 뷰노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루닛이나 뉴로핏은 흘러가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다라면 네. 뷰노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힘을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사야 돼라는 거 정말 다 좋아 보입니다. 오래간만에 한 섹터 내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다 좋아 보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익히 잘 아는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매매하는 전략도 유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관련주로 정리해봤는데요. 루닉과 뉴로핏, 뷰노 가져주셨습니다. 세 종목 다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주셨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 안에서의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로봇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좀 종목별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KNR 시스템 같이 부품단이 강했다면 그렇죠. 오늘은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적은 아직 실적이 나타났다기보다 물론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여전히 견조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인력을 줄이고 로봇을 할 것에 대한 실적은 아직 나타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현재 이러한 모멘텀들이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어제 이제 부품단에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주다라면 이제 대형주들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재벌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도 올랐고 여러 가지가 이제 도는데 이 안에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섹터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투자자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2차전지가 올라갈 때 2차전지의 모든 섹터가 다 돌았죠. 그리고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모든 섹터가 다 돌았죠. 지금 이런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몰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매출에 대한 우리가 이제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무벡스가 오늘 상한가를 이제 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게 된다라면 로봇주 지금이라도 그러면 따라가야 돼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펀드멘탈을 논하기보다는 시장에 관심이 있을 때는 시장의 관심을 이용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관심권에서 두고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로봇주들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도는 만큼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특히나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 또 필요하겠죠.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현대무벡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오늘 장에서는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오늘 이제 현대모백스하고 이제 로보티즈 이제 두 종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 그 모백스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재로서는 가장 견조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기대감을 올라가는 여러 주식 대비해서 실제 견조하다 이런 것이 오늘 시장에 있어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한가가 풀렸다 붙었다 풀렸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좀 나타내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모백스 같은 경우 오늘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많은 주식이기 때문에 모백스를 이제 눈앞에 두고 다른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건 로보티즈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제 구조적으로 매출이 성장세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로보티즈도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좀 나타내는 거죠. 모백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로보티즈 같은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백스를 보면서 로보티즈를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와는 상관없는데 CMS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CMS가 오늘 AI하고 로봇이 결합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증권가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아침서부터 이제 강한 흐름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CMS가 오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글쎄요, 뭐 셋 중에 무엇을 살래 그러면 1번은 CMS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리포트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면 CMS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로는 현대모백스와 로보티즈 그리고 CMS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오늘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보다는 후속주에 좀 집중해보자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로보티즈와 CMS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으로 좀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 폴란드 전시회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방산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폴란드 전시회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3.5%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5%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EU와 그 미국이 한 게 3.5%거든요. 물론 이제 1.5%는 간접비니까 총 5%인데 그냥 직접 방위비는 3.5%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과 방위비 협상을 GDP 대비 3.5%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은 미국 무기를 사라라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방산주 올라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방산 기준이 GDP 대비 3.5라면 우리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유럽 이런 쪽에서 우리 무기를 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무기도 사긴 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우리 무기를 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기준점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다. 어떠한 나라도 지금 이제 GDP 대비해서 3.5% 정도 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아야 한 2% 정도, 적으면 뭐 0.몇 %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량의 무기 수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또 오늘 모멘텀으로 된 게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나라 분들, 특히 이제 유럽 분들이 와서 이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장에서 주문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시회에서 이제 이런 데 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명함 받아오고 브로셔 받아오고 해서 이제 자국 가가지고 이제 보고서 연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과 나토 모두 방위비를 좀 올려잡은 만큼 이 K 방산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이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하나의 특징은 8월 초에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다시 이제 리밸런싱인 것 같아요. 다른 펀드일 수도 있고 동일 펀드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사는 모습들이 보이는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데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외국인들 매수세 결코 우리가
작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화 시스템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시세 분출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폴란드 전시회에서 통합방위 시스템을 공개했다라고 하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화 시스템이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제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한화 시스템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통합방위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이 폴란드에서 또 공개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시 대장주로서의 부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현대 로템입니다. 오늘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외국계에서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좀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오늘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 이렇게 되면 오늘 지금 일중 모습들을 보면 현대로템도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조선과 방산 중심으로 담아내는데요. 오늘장에 좀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 짚어주셨다는 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일일금 선물 가격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선물 가격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금선물 근월물 가격은 온스당 3,546.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85% 상승했습니다. 장중 한때 3,557.1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 가격은 온스당 41.73달러로 2.47% 올라 201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6%로 보고 있습니다. 금값은 미국 실질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금리 인하 기대가 금값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진 해임과 금리 인하 압박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우려가 커진 점도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랠리를 이어가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날카로운 코칭으로 수익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데일리 마켓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이 가져와 주신 오후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키워드는요. 한국 국방비의 GDP 3.5% 증액에 합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진들이 계속 협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GDP의 3.5%로 방위비 올린다라는 소식들 오늘 들려왔습니다. 방산주들 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것이 그런 방산 섹터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단기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만한 시점에서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방산 섹터들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는 됐던 부분들이고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대통령께서도 어떤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 방위비 증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할 거 선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또 GDP에 단계적으로 3.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내년도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가가 되면서 66조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본다라면은 GDP 예산 대비해서 2.4%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증액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연간 방위비가 이제 30조 원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미국산 무기도 2030년까지 약 한 250억 달러 규모를 구매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방위비가 증액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우리 국산 방산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고 또 미국의 무기가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완성품 무조건 사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 이전을 받는다든가 또는 협업의 어떤 관계를 갖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의 흐름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에 대한 그러한 어떤 니즈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로운 공존의 어떤 시대는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내일 당장 휴전 내지는 종전이 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오히려 이제는 유럽 쪽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안보라는 측면이 고려가 된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선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몰라도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쪽의 국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떠한 그 지정학적인 정세가 펼쳐지는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토에서도 전체적으로 GDP의 5%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미국 행정부하고 합의를 봤죠. 3.5%가 이제 무기라는 부분을 증액을 하는 거고 일반 관리비 쪽에서 1.5%가 차지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도 3.5% 정도의 어떠한 방위비 수준 증액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또 합리적인 방위비 증가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가 또는 중동의 추가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조금 성급한 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한 어떤 패권주의화 돼가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국방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때는 우리가 방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로키드 마틴 대비했을 때 PER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 속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좀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도 또 단기적으로도 방산 관련주들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들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간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고밸류에 대한 우려감인데 이 부분 역시나 좀 완화됐다라는 점 오늘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전략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확인해 보시죠. 선조정 섹터 종목 공략 전략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제 사실 급락이 좀 이어졌던 국내 증시인데요. 이거 좀 선조정으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섹터별 로테이션이라든가 섹터 내에서 종목별 로테이션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 조방원 쪽, 특히 이제 조선이라든가 방산 쪽들이 올라오는데 이 조선 쪽에서도 먼저 조정을 보였던 것들이 그동안 올라오지 못하는데 중심에 들어선다든가 네. 그리고 또 방산 관련주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두 달 정도의 조정을 보였던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9월의 첫날부터 뭐 많은 그런 어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의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을 주는 과정 속에서도 좀 더 추가적인 동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인 섹터들이 아무래도 반등의 탄력도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으면 뭐 1, 2주, 길면은 2개월 내외에 선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의 위치라든가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뭐 추가라든가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그냥 뭐 자율적 반등이 아니라 반등을 줄 만한 어떤 뭐 정책적인 이슈가 됐든 뭐 수주라는 이슈가 됐든 그런 그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이제는 제한된 수급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섹터가 간다라든가 뭐 로봇이 간다라든가 또는 뭐 방산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동반해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섹터 내에서 충분히 옥석을 가리면서 움직여주는 또 로테이션도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전히 이 조선이라든가 또 어제도 이제 제가 한 5개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죠. 원전, 방산, 로봇 뭐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한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제 장중에 뭐 3,150선이 뭐 3,100이 무너졌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곤 있었지만 결국은 뭐 3,000선에 근접하거나 3,100선에 근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될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3,200에 근접하거나 이상 가면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어떤 전략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현금을 가지고 밀릴 때 쫄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그리고 또 급등할 때 좋아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익 실현도 하면서 현금 비중도 만드는 이러한 전략이 당분간 9월 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원님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또 올라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도 사실은 조선 외에는 좀 흔들렸잖아요. 근데 또 조방원, 로봇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일제히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종목 통해서 좀 더 시장 주도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또 하나오션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HD 조선 관련주들이 어떤 상장 이슈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런 마스크가 프로젝트의 핵심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던 모습 속에서 사실은 하나오션은 좀 소외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급등하고 있는 거 이거 쫓아가지 마시고 차라리 11만 원 이하라든가 10만 원대 초반에 있는 하나오션을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초에 8월 1일 날이었죠. 12만 5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횡보하다가 급격하게 이탈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횡보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이 돼주고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서 준 이후에 오늘 결국은 또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모습을 52주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려도 주도주에 가서 물려라.
결국은 이러한 조방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쪽들이 그만큼 시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그 자리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주도 섹터 또는 주도 종목은 흔들릴 때 동요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번 구간에서 또 주도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로보티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급등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했지만 3, 4일 동안에 걸쳐서 또 이렇게 이쁜 조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양음양의 패턴이 또 연출이 됐고요. 어제 같은 날 음봉인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러한 거래가 다시 또 증가가 돼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로봇 관련주들이 로보티지가 이렇게 3, 4일 동안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 게 아니죠. 다른 또 저가 로봇 관련주들이 순환흐름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하게 키 맞추기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다시 또 갈 수 있는 뭐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관련주들도 또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력 관련한 종목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1일 날 52만 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근 2달 동안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오히려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60일 이평선과의 지지력과 또 이격을 좁히고 났다라는 거 아직 거래가 본격적으로 실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자리에서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한다라면 지난번 구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고 횡보해주고 있다가 거래들이 이제 다시 실려주면서 다시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확인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 이거 조정 보이고 있네 아직 내가 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올라왔고 횡보해주고 있는 이러한 자리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어떠한 저가 매수는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아 최소한도 직전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공략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어제 긍정적으로 전략 챙겨주셨는데 오늘도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HD현대일렉트릭도 앞서 공략주로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업종과 종목들 궁금합니다.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방산하고 로봇 관련주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장의 키워드에서도 방산과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를 다시 또 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다시 이제 재상승하기 위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시스템, 또 LIG 넥스원, 풍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아까 로보티즈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 또 하이젠 RMN 같은 경우에도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또 엔젤 로보틱스도 LG그룹이 2대 주주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신다면은 로보티즈에 이어서 엔젤 로보틱스도 좀 관심 있게 가져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과 로봇주들 좀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체리픽 종목 하나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방산이면 방산, 또 철도면 철도, 네. 뭐 남북경역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K2 전차 뭐 이런 것들 특히 이 K2 전차와 관련돼서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가 5일까지 열리죠. 네. 이 폴란드형 K2 전차를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자, 다 와서 봐라. 얼마나 좋니? 너희들 이제 빨리 사갈 사람들 줄 서세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2030년까지 이 안정적인 매출 또 실적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확정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우리가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숫자가 제대로 변동 없이 나와 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아주 자유스러운 그러한 또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인 수주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인 수주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만큼 이 기업의 실적의 안정성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지난 6월 20일 날 22만 5,500원을 고점으로 지금 두 달 이상을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조정을 보일 때 어떻게 조정을 보이고 또 지지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최근의 구간에서도요. 바로 1차 조정을 보였던 저점이었던 자리가 1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8만 원 종가로 훼손시키지 않고 올라오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종가상으로 저점 17만 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종목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기다리는 15만 원이 있는 이 121평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7만 원에서부터 18만 원이면은 이 종목은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하단부가 어디를 내가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 그렇다면 이 종목은 17만 원이 절대적으로 지지가 돼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라인이 어느 자리에서 샀던 간에 결국은 손절가라든가 이탈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19만 원 오늘 원고를 들었을 때는 19만 5천 원도 안 갔었어요. 19만 1천 원, 2천 원이었는데 어느덧 19만 8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굳이 쫓아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 오늘 기다려 보시죠. 오후 종가까지. 그러면서 19만 5천 원 이하부터 18만 5천 원 사이를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직전 고점이 있는 자리들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짧게 조정을 보였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아주 가파르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두 달 이상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의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준다면 최소한도 직전 고점이 위치해 있는 자리 22만 원까지 전진이 가능한 그런 위치로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1차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3%대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19만 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천천히 종가까지 체크해 본 이후에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8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 선으로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22만 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체리픽 종목은 현대로템이었고요. 네, 오늘 방산주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